이번 시간에는 협착증으로 오인하기 쉬운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린데 과연 협착증 때문인지 혹시 다른 질병 때문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협착증과 구별해야 될 질병들 중에 1번은 허리 디스크, 2번은 고관절 질환, 3번은 혈관성 파행, 4번은 말초신경병증이 있는데요. 각각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나이가 50대가 넘어서 오게 되고 허리 디스크는 젊은 나이부터 오게 되죠. 물론 이런 연령의 차이도 있지만 증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잠을 잘 때 허리 디스크는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불편함을 느끼죠. 그 이유는 이 딱딱한 바닥이 척추를 더욱 반듯하게 만들기 때문에 척추가 반듯해지고 뒤로 젖혀지면 척추간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협착증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허리를 굽힐 때 각각 다른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앞으로 허리를 굽히게 되면 디스크가 더욱더 흘러나오는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앞으로 허리를 굽히면 편해지는데요. 위에서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로 젖히면 척추관이 좁아지고 앞으로 굽히면 척추관이 넓어져서 앞으로 굽히는 게 편해지게 되는 거죠. 누워서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볼 때 또 차이가 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탈출된 추간판, 즉 탈출된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일정 각도에서 허벅지나 종아리 뒤가 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이러한 증상이 좀 더 약하거나 아니면 다리 들기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능한 특징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허리 통증인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앉아있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앉아있을 때 추간판, 즉 디스크가 탈출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있을 때는 척추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가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로 꼿꼿이 걷게 되면 협착증 증상이 심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은 디스크는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학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협착증은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 있거나 척추의 순환 자체가 나빠져 있기 때문에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보다 오히려 다리가 시리거나 저린 모호한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허리를 굽힐 때 어려우면 허리 디스크, 그리고 허리를 굽힐 때 편해지면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구별하면 되시겠습니다. 또 하나 척추관 협착증과 관별해야 될 질환은 바로 고관절 질환인데요. 그 이유는 다리의 시림이나 허벅지 외측의 통증 등 이러한 증상들이 고관절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다리의 시림, 허벅지 외측의 통증 외에도 고관절 부위가 존재하는 서해부나 아랫배나 넓적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관절 내외전 방향으로 특히 움직일 때 통증이 약화되고 한쪽에만 체중을 실어서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하겠죠. 또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 이 옆에 보시면 약간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리를 누르죠. 이러한 패트릭 테스트를 할 경우에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착증과 고관절 질환은 일부 증상이 겹치는데 패트릭 테스트나 내외전시 통증이라든가 고관절의 통증 유무를 가지고 협착증과 고관절 질환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과 혈관성 파행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척수 등이 눌리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혈관성 파행은 다리 쪽에 있는 혈관에 찌꺼기가 끼고 혈관이 노후화되면서 혈관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죠. 통증 위치. 협착증은 허리부터 통증이 발생하는데 혈관성 파행은 다리의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장단지, 다리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 완화를 보면요. 협착증은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 즉 척추관이 넓어지는 자세에서 통증이 완화되고요.
혈관성 파행이 어떻게 되죠? 걷다가 서 있거나 쉬거나 아니면 다리를 자극해서 혈관의 혈류순환을 도움을 주면 이렇게 통증이 완화되게 되겠죠. 자전거를 탄다면 협착증은 앞으로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척추관이 넓어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편 없이 잘 타는 반면에 혈관성 파행은 자전거를 탈 때 혈관과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더욱더 움직이고 혈관이 조여지기 때문에 다리 통증으로 인해서 잘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초신경병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가 있는데요. 말초신경병증은 이 다리 부위에 장갑이나 양말 착용 형태의 특징적인 감각의 소실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당뇨, 약물 복용, 독극물, 또 알코올 중독 이러한 여러 내과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생활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협착증과 말초신경병증이 증상과 부위에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통해서 당뇨가 있었는지 또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지 이러한 여러 사회생활적 요인들, 환자의 기타 건강적 요인들을 잘 청취한 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인지 협착증인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의 도침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인대와 근육들이 굳어있게 되는데요. 도침요법으로 척추에 굳어있는 극간인대, 후관절, 횡돌관인대, 황인대를 치료하게 되면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침요법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감별해야 될 여러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또는 다리가 당기다고 해서 무조건 협착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꼭 감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